이해운 후보자 역시 과연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되는 행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지명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명 다음 날부터 곧바로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보고에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한 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에서 자료 제출 요구 건이 60여 건이나 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업무 보고 매일 1회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호석 의원님? 글쎄요,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로서는 불량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 게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된 그런 이미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라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요구하는 건데 그조차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인준이 아니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 의례로 여기겠다. 그날 하루 두들겨 맞고 끝내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앞서 이제 증인 채택 논란이 있었는데 직계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 될 거 알면서 일종의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민주당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방어하는 건데 저는 그런 증인들이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나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어할 수 없는 성격의 의혹들이 이미 제기가 됐어요. 네. 아들들 병역 문제 제기됐죠. 더군다나 그 부정청약 이거는 관련...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냥 네. 의혹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청약이 취소되고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문제는 그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자기 쪽에 있던 사람이 건너가서 거기에 분노해서 그런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지금 후보자 검증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정청약 문제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밝혀낸 겁니다. 네. 그 의원 숫자가 훨씬 많은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밀도 있게 검증을 못하고 저렇게 막 소리만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그 이해운 후보자한테 도와주는 격이고 이재명 정부 도와주는 격이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저는 막상 청문회 당일날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방어할 이유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야심찼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검증도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검증 못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검증인데 부정청약 문제 같은 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인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믿고 검증을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주고 나서 하신 메시지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한다 그랬어요. 아니 개인의 위법 행위가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돼야만 낙마시킨다는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과거 본인들의 행태와 너무 180도 달라서 야 이렇게 내로남불의 절정판이구나 했습니다. 양경 변호사님, 저걸 지금 본인에게 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한테 그대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청문회로는 안 된다고 해서 국정조사까지 굉장히 세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요. 일단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슨 검찰사 전이라도 언론에 드러난 녹취록만 해도 이거는 사실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저렇게 업무 보고 막 미리 받고 네. 일종의 저는 좀 알박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인준 절차가 아니고 통과하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후보자 신분에서 안 해도 될 것은 꼬박꼬박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렇게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안 냈다. 이거는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60건의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했다. 만약에 어떤 정부 기관이 네.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저렇게 안 냈다 그러면 그 기관 아마 남아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자료 제출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네. 공적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내지 않으면은 네네. 사료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 지금 증인 부르지 않는 논리로 그냥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자료 제출 요구에도 본인이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자세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업무 보고까지 받았지만 결국 갑질 의혹으로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의 의혹보다는 더 훨씬 더 수위가 세고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